실제로 그럼 언제 실제로 연합국에게 항복을 했는가?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일본이 정확하게 일본 정부가 항복 문서에 서명한 날짜는 그 8월 15일부터 해서 거의 2주가 넘는 9월 2일 날입니다. 그것도 미주리함, 일본 동경만에 그 정박한 그 미주리함. 미주리함에서 이제 하는데, 그때 이제 그 연합군 이제 사령관도 그 이제 메가더가 이제 임명되죠. 왜냐하면 8월 10일부터 미국도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제 그 NSC인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2차 대전 때는 없었습니다. 그때는 미국의 국방부가 없었고 국무부하고 그다음에 전쟁부 그다음에 이제 해군부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스테이트 그다음에 그 워 네이비 해서 휘잉크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대정책을 서로 협조 조정할 때는 여기에서 했어요. 당시 NSC는 없어서. 그래서 그 휘잉크에서도 8월 10일부터 일본이 꼭 항복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항복 절차를 이제 그 조치에 대한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럼 일본이 곧 점령하면은 일본이 곧 항복하면은 이제 일본을 점령할 그 일본 본토 및 그다음에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 그다음에 그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어떤 이제 식민지 점령 지역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군사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최고 사령관으로서 메가더를 임명합니다. 그게 이제 거의 8월 10일 그 무렵이거든요.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을 여전히 한 그 무렵에 거기서 미국은 그 수순을 맡게 됩니다.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서로 이제 소련이 이제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지역은 소련이 점령하고 어느 지역은 미국이 점령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불행하게도 이 한반도의 38조선이 이제 그어지게 된 거죠.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 그날 8월 15일 날 그 미국 그 참모들이 작성한 38도선 안을 그 트루만 대통령이 제거합니다.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당시 그 연합국이 4개국 아닙니까? 뭐 여러 국가 이제 대표적 국가가 미국과 이제 영국, 소련 이제 중국인데 트루만이 8월 15일 날 38도선 안, 다시 말하면 일반명령 제1호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트루만 대통령이 사인을 한 다음에 그걸 소련의 스탈린에게도 보내고 중국의 장개석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영국의 처칠 수상에도 보내고 그래서 다 확인을 한 거죠. 사인을 해서 받아서 OK가 돼서 그걸 9월 2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. 자, 38도선 이국 지역에 대해서는 소련군이 점령하고 중국 본토 및 뭐 대만 지역에는 장개석 군이 일본군 항복을 접수를 하고 그다음 38도 이남 및 일본 본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은 그 미국 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점령한다. 근데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순에 의해서 일본이 이제 항복 절차를 하는데 그게 이제 9월 2일이라는 거죠.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메가더가 이제 그 연합군 최고 이제 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그 항복을 이제 받습니다. 그 미주리 환상에서. 그래서 그때 받을 때에 그 미국을 포함한 8개국 대표가 거기 이제 서명을 이제 부서를 이제 하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그 미국의 태평양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시에 미국의 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은 메가더 원수였고, 그 다음에 그 미 태평양 한대 사령관은 그 체스터 그 니미츠라고 그 미 해군 제독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두 사람이 44년 12월 달에 그 다 원수로 승진하거든요. 그러니까 1944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 매일 한 명씩 원수를 임명합니다. 미국에서 2차 대전이 전공했던. 그래서 그 7명을 임명하는데 메가더가 18일 날 저 원수에 임명되고 12월 18일 날. 그 다음에 니미츠가 19일 날 하루 늦게 임명됩니다. 그래서 하루 차이로 저 메가더 장군이 우리 한반도를
그러니까 남한 지역을 38도서 이남을 포함한 일본 저쪽에 대한 그 연합국 최고 사령관이 임명됩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이른다면 결국 그 메가드가 우리 6.25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크게 이제 일조하는데, 이제 그런 이제 재미있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, 그때 그러니까 이제 메가드는 연합국 최고 사령관에서 서명을 하고, 그 다음에 니미츠는 하도 늦게 이제 원수가 된 니미츠는 미국 대표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 대표, 호주, 네덜란드, 그 다음에 소련, 뭐 중국, 그 다음에 그 태평양에서 이제 싸웠던 뭐 캐나다. 근데 이런 국가들이 이제 8개국이 거기를 이제 부서를 해서, 그러니까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을 한 날은 일본 정부와 대본령, 천황이 문서상으로 항복을 하고 그걸 연합군이 오케이 한 날이 9월 2일이라는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그 미국과 태평양전쟁에 이제 참가했던 연합국에서는 그 VJ 데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대일 전쟁, 대일 이제 전승 그 기념일을. 그래서 그 날짜를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버전이. 그러니까 그 동양의 8월 15일은 미국은 8월 14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8월 14일 날 그 대일 전승 기념일을 행사하는 국가가 있고, 또 8월 15일 날 하는 국가가 있고,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정식으로 항복을 받았던 9월 2일 날 하는 국가가 있고, 그래서 버전이 3개입니다. 대일 전승 기념일은. 대신 그 유럽에서 독일에게 그 항복을 받아서 그 승리했던 그 유럽 전승 기념일은 이제 45년 5월 8일 날 이제 독일이 항복한, 이제 그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, 태평양 전쟁만 이제 3개 날짜로 이렇게 이제 그 기념 행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은 이제 좀 이야기가 좀 앞으로 가는데, 그럼 독일은 소련은 왜 8월 8일 날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그 8월 8일 날 했는가? 뭐 이제 그 일반적인 약설로는 그 미국이 원자폭탄을 이제 떨어뜨리고 나니까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, 뭐 그것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만, 독일이 유럽에서 거의 패전할 무렵에 그 45년 6월에 그 얄타에서 미국과 그다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다음 영국의 처칠, 그다음 소련 스탈린이 그 회담을 하게 됩니다. 얄타 회담을. 여기에서 이제 1904년에 너일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가 일본에게 이제 빼앗겼던, 그런데 사할린 이제 북방 어떤 그 도서 지역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으로, 다시 말하면은 소련이 지금 미국이 참전하고 있는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한다면은 2 내지 3개월 내에 참전한다는 조건으로 너일 전쟁 위에 러시아가 일본에 빼앗겼던 그런 이제 도서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독일이 5월 8일 날 전쟁에 이제 항복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8월 8일입니다.